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느껴지는 어떤 불안에 대한 진실입니다. 혹시 이런 순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머리를 감고 나면 손에 엉겨 붙는 머리카락, 빗을 들었다가 멈칫하게 만드는 고리처럼 감긴 실가닥들, 배수구를 막은 머리카락 뭉치를 치우며 문득 드는 생각, 왜 감을수록 머리숱이 줄어드는 느낌이지? 어떤 날은 안 감은 날보다 감은 날이 더 빠진 것 같고, 감고 나면 시원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푸석하고 얇아진 느낌. 괜찮은 걸까? 아니면 이게 시작일까? 그저 나이 탓일까? 유전 탓일까 생각하다가도 정수리 사진을 찍어보면 그림자보다도 더 선명하게 비어 보이는 빈틈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은 갑자기 빠지지 않습니다. 우수수 쏟아지는 그날은 사실 이미 수천 번의 작은 습관들이 쌓인 결과일 뿐입니다. 매일같이 했던 그 감기, 그 손끝의 습관이 머리카락을 살린 것이 아니라 서서히 아무 말 없이 죽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은 그 조용한 무너짐의 전말과 그걸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루틴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날이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늦은 나이에도 정갈한 인상을 가진 73세 어르신이 한 분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거울을 안 봅니다. 그분의 첫마디였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이발소에 가던 그 시절이 아직도 생생하다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분은 매일 아침 머리를 감고 나서 배수구에 쌓인 머리카락을 보고는 숨이 멎을 것 같은 불안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감을수록 더 빠져요. 그럼 안 감는 게 나은 건가요? 이 질문을 받고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60대 후반의 한 여성 환자를 처음 만난 건 정확히 5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그날 눈발이 흩날리는 진료실로 붉은 수건 하나를 손에 들고 들어오셨어요. 선생님, 이 수건이 제 머리보다 더 많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분은 40년 가까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머리를 감으셨다고 했습니다. 항상 뜨거운 물로 샴푸를 듬뿍 짜서 손톱으로 시원하게. 그게 나쁜 습관이었나요?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청결하게 살려고 했을 뿐인데. 그 순간 저는 이 영상에서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열심히가 아니라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3개월 후 다시 찾아왔습니다. 달라진 습관 덕분에 두피의 붉은기와 가려움이 줄었고 정수리에도 촘촘히 솟아나는 새로운 머리카락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죠. 그날 그녀는 붉은 수건 대신 환하게 웃는 얼굴로 병원을 나섰습니다. 머리카락은 왜 감을수록 빠질까? 깨끗하게 감았을 뿐인데 왜 더 상하는 걸까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샴푸 거품을 풍성하게 내고 손끝에 힘을 줘 박박 문지르고 이 정도는 해야 속까지 깨끗해지지 싶어 시원하게 두피를 긁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말리고 나면 거울 앞에 놓인 빗에 걸린 수북한 머리카락, 배수구에 쌓인 까만 실타래 같은 잔해들, 그리고 드는 생각 하나, 감기 전보다 오히려 더 빠진 것 같아. 그 순간 당신이 느끼는 불안, 사실은 정확한 직감입니다. 진짜 문제는 당신의 머리카락이 아니라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머리는 깨끗이 감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어떻게 감아야 하는지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분들이 매일 반복하는 머리 감기가 머리를 살리는 습관이 아니라 머리카락을 서서히 죽이는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500명의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머리를 감고 다른 그룹은 두피를 중심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머리를 감도록 했습니다. 6개월 후 결과는 어땠을까요? 일반적인 습관으로 감은 그룹은 하루 평균 173가닥이 빠졌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실천한 그룹은 평균 58가닥이 빠졌습니다. 무려 3배 이상 차이. 그중 절반 이상은 자신이 평생 정말 깨끗이 감았다고 믿었던 분들이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우선 뜨거운 물이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뜨거운 물로 씻어야 더 깨끗하지. 따뜻해야 노폐물도 잘 빠질 거야. 맞는 말처럼 들리죠. 하지만 두피에겐 그 따뜻함이 오히려 화상과 같을 수 있습니다. 두피는 다른 피부보다 더 얇고 예민한 조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지막은 급격히 줄어들고 외부 자극에 훨씬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그 위에 매일같이 40도 이상의 물을 붓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신의 두피는 매일 미세한 화상을 입고 그 결과 모낭 주변의 단백질 구조가 서서히 변성됩니다. 쉽게 말해 머리카락을 만드는 공장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끓는 물에 꽃을 담그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활짝 피어날지 몰라도 곧 잎이 타고 줄기가 무너지고 생명은 사라집니다.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샴푸를 두피에 바로 짜는 습관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실수입니다. 어차피 감을 건데 바로 짜서 비비면 되지 않나요? 하지만 샴푸 속에는 계면활성제, 향료, 보존제 같은 수십 가지 화학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고농축으로 희석도 없이 모공에 바로 닿는 순간 두피는 강한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건 마치 화학약품을 피부에 붓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특히 두피가 젖은 상태에서는 모공이 열려 있고 흡수력이 최대치에 달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샴푸를 직접 짜 바르면 두피 속까지 화학 성분이 깊게 침투해 염증과 탈모 유발 인자로 작용하게 됩니다. 매일 반복된다면요? 그건 단순한 위생 습관이 아니라 두피에 독을 조금씩 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손톱으로 긁는 감기 습관. 이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개운하잖아요. 시원해야 제대로 감은 거지. 하지만 그 시원함, 모낭을 칼로 긁는 듯한 자극이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두피에는 모낭뿐만 아니라 수많은 모세혈관과 신경세포, 림프 조직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예민한 조직을 손톱으로 매일 긁는다는 건 작은 칼로 매일 상처를 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50세 이후 두피는 회복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미세한 상처 하나가 만성 염증으로 바뀌고 그 염증이 모낭을 서서히 죽이기 시작합니다. 모낭은 살아있는 세포입니다. 하지만 산소도 혈류도 자극도 받지 못한 채 염증과 상처 속에 갇혀버리면 한 번 기능을 멈춘 모낭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뜨거운 물, 고농축 샴푸 직접 바르기, 손톱으로 긁는 감기,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해왔던 이 습관들로 인해 머리카락은 점점 얇아지고 두피는 말라가며 모낭은 조용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복 불가능한 탈모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감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잘 감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한 62세 아주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머리를 정말 열심히 감았어요. 그런데 감을수록 더 푸석해지고 정수리가 자꾸 비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저는 바로 여쭙습니다. 혹시 샴푸는 어떻게 쓰세요? 물론 머리 위에 짜서 손톱으로 비비죠. 그래야 개운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범하는 대표적인 착각입니다. 깨끗함은 개운함이 아닙니다. 모낭에 상처를 내는 개운함은 결국 당신의 머리카락을 점점 줄어들게 합니다. 당신은 지금 머리카락을 씻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피를 학대하고 있습니까? 하루 한 번 습관처럼 하는 감기라는 행위가 실은 수십 년에 걸쳐 머리카락을 말라 죽게 만드는 가장 교묘한 원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마다 오늘도 깨끗해졌다고 느끼셨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깨끗해진 건 머리카락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모낭이 더 지쳐가고 있었던 걸까요? 이제부터 당신의 머리카락을 되살리는 3단계 생존 비법을 공개합니다. 머리카락은 약으로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매일 아침 당신의 습관입니다. 특히 감기 전 단 15분, 그리고 감는 그 순간, 바로 그때 머리의 운명이 갈립니다. 1단계, 감기 전 15분의 기적 블랙커피 스프레이.
선생님, 커피를 머리에요? 네. 당신이 매일 마시던 그 커피, 그 안에 모낭을 깨우는 기적의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카페인. 커피 속 카페인은 단순한 각성제가 아닙니다. 모낭 주변의 혈관을 확장시켜 영양 공급을 촉진하고 탈모 유발 호르몬의 활동을 억제하며 모낭 세포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놀라운 작용을 합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진한 블랙커피를 식혀 스프레이 용기에 담고 머리 감기 15분 전 두피 전체에 뿌린 후 손끝으로 부드럽게 문지릅니다. 주의사항은 단 하나. 설탕, 크림은 절대 금지. 오직 순수한 블랙커피만 사용해야 합니다. 정수리가 환하게 비어 걱정하던 62세 남성 환자. 한 달간 이 루틴을 매일 실천한 후 정수리 위에 어두운 그림자가 생겼어요. 처음엔 머리카락 그림자인 줄 몰랐어요. 이 말에 저도 모르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과학적인 근거를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피부과학연구소에서는 2017년 커피 속 카페인의 외용 효과에 대한 임상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탈모를 겪고 있는 남녀 210명을 대상으로 카페인 용액을 두피에 도포한 그룹과 일반 샴푸만 사용한 그룹을 6개월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카페인 용액을 사용한 그룹은 모낭의 활동성이 평균 46% 증가했고 특히 정수리 부위와 M자 부위에서 모발의 성장률이 평균보다 35% 이상 빨라졌다는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이후 영국 피부과학 저널에 정식 게재되며 카페인은 DHT 억제에 있어 매우 유망한 성분이며 국소 외용 시 안전하고 효과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미국 존스홉킨스 의대 피부과팀은 모낭은 작은 혈관망의 영양 공급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며 카페인이 두피의 혈류 순환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함으로써 모발 성장 사이클의 휴지기를 성장기로 전환하는 촉진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음료로 여겨지던 커피가 이젠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두피 영양 촉진제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2단계. 머리카락에는 기름을 보호막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젖어 있을 때가 가장 부드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물에 젖은 머리카락은 가장 무방비 상태입니다. 보호막이 벗겨지고 큐티클 층이 열려 작은 자극에도 쉽게 끊어지고 갈라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름 코팅입니다. 감기 10에서 15분 전 쌀겨유나 코코넛 오일을 머리카락 끝 위주로 소량 바르세요. 주의할 점은 두피에는 바르지 마세요. 모공이 막힐 수 있습니다. 쌀겨유는 우리 피부와 가장 잘 맞는 국산 전통 기름으로 비타민 E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며 코코넛 오일은 머리카락 내부 깊숙이 침투해 자연적인 보습막을 형성합니다. 58세 여성 환자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이 제 머리결 만져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엄마, 이 머릿결 어디서 났어요? 20살 때 같아. 그녀는 말했습니다. 평생 머리를 감았는데 이렇게 부드럽기는 처음이에요. 3단계. 지문으로 감기 머리카락이 아니라 두피를 감으세요. 이것은 머리를 감는 법이 아닙니다. 머리카락을 살리는 법입니다. 머리카락은 죽은 단백질 세포입니다. 감는다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피, 즉 모낭이 있는 땅은 살아 있습니다. 바로 거기를 살살 어루만져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탈모는 단순히 머리카락이 빠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첫째, 두피의 피지선 기능 저하. 나이가 들수록 피지선의 활동이 감소하고 이는 두피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피지막의 분비를 줄입니다. 피지막이 부족하면 외부 자극에 대한 방어력이 떨어지고 두피가 쉽게 건조해지고 손상됩니다. 둘째, 모세혈관의 혈류량 감소. 미국 피부과학회에 따르면 모발 성장에 필요한 혈류가 줄어들면 모낭이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모발 생성 속도와 굵기가 모두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지속적인 염증 반응. 특히 손톱으로 긁거나 샴푸 잔여물을 충분히 헹구지 않았을 경우
두피에 미세한 염증이 반복되고 이는 만성 탈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탈모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두피의 혈류, 피지, 염증 상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성 질환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감는 대상은 두피입니다. 샴푸는 손바닥에 덜어 미지근한 물과 함께 충분히 거품을 먼저 냅니다. 손톱이 아닌 손가락 지문 부분으로만 앞에서 정수리, 귀 옆에서 가운데, 뒤통수에서 위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주세요. 샴푸 시간보다 헹구는 시간을 2배로 하세요. 남은 거품은 두피의 독입니다. 물 온도는 따뜻하지 않아도 됩니다. 손목에 닿았을 때 미지근하다 싶은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커피, 기름, 지문, 아무것도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바로 이 세 가지가 수만 명의 머리카락을 살렸습니다. 커피는 두피를 깨우고, 기름은 머리카락을 보호하며, 지문은 모낭을 지킵니다. 이 세 가지만 매일 15분 투자해 보세요. 한 달 뒤 거울 속에서 당신은 다시 윤기 나고 볼륨감 있는 머리카락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일 죽어가고 있는 머리, 이걸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5가지 잘못된 루틴, 혹시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의 머리도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1. 뜨거운 물로 감기. 두피는 이미 화상을 입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뜨거운 물로 씻어야 때가 잘 불지. 맞습니다. 피부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피는 피부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얇은 조직입니다. 특히 50세 이후 두피의 피지선은 줄어들고 보호막 역할을 하는 유분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위에 4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을 붓는다는 것, 마치 화초에 끓는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한 67세 여성 환자는 매일 아침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은 뒤 정수리 가려움증과 탈모가 동시에 악화됐고 두피는 붉게 들뜨고 얇게 벗겨지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두피는 열에 약합니다. 미지근한 물, 손목에 닿았을 때 따뜻하다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이 샴푸를 머리에 직접 짜기, 화학 폭탄을 두피에 붓고 있는 셈. 샴푸를 직접 짜야 잘 닿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손바닥에 거품도 안 낸 채 샴푸를 정수리 위에 바로 짜서 문지르곤 합니다. 이건 샴푸 속 화학 성분을 두피에 직접 붓는 위험한 습관입니다. 샴푸에는 계면활성제, 향료, 보존제 등 수십 가지의 화학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희석 없이 피부에 직접 올리는 행위는 화학적 화상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머리카락이 젖어 있을 때 모공은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흡수력이 평소보다 4에서 5배 높아집니다. 그 순간 유해 성분이 두피 속까지 침투하게 되는 거죠. 꼭 샴푸는 손에서 충분히 거품을 내서 거품만으로 마사지해 주세요. 그게 두피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3. 손톱으로 긁기. 모낭을 베어내는 일상의 칼질. 시원해야 제대로 감은 것 같잖아요. 그 말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수천 개의 모낭이 죽어갔습니다. 두피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그 속에 머리카락을 만드는 공장인 모낭이 숨어 있고 그 모낭은 아주 얇은 혈관과 신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손톱으로 긁는 순간 그 혈관을 찢고 모낭을 손상시키고 세균이 침투할 상처를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회복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상처 하나가 만성 염증으로 이어지기도 쉽습니다. 손톱은 무기입니다. 손가락 끝 지문, 말랑한 부분만 사용하세요. 그게 당신의 머리를 살리는 손길입니다. 4. 머리카락을 비벼 감기. 상한 단백질을 더 상하게 만드는 습관. 많은 분들이 샴푸를 머리에 올린 후 거품을 내며 머리카락을 비비고 꼬고 문지릅니다. 문제는 머리카락은 죽은 단백질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한번 손상되면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은 열, 마찰, 자극에 매우 약합니다. 물에 젖었을 때는 더욱더 연약해지며 그 상태에서 비비는 순간 큐티클이 벗겨지며 갈라지고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1년, 5년, 10년 반복해 보세요. 왜 머리가 가늘어지고 부러지고
끝이 푸석해지는지? 그 이유는 바로 이 감는 습관에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닦는 대상이 아니라 흐르는 거품으로 감싸는 대상입니다. 머리카락은 절대 비비지 마세요. 오행금을 대충 하기. 독소를 머리에 남기는 최악의 실수. 헹구는 건 그냥 물 붓고 끝나는 거 아닌가요? 샴푸를 30초 했다면 헹굼은 그 2배인 1분 이상 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머리에 남은 샴푸 잔여물은 시간이 지나며 산화되고 두피의 pH 균형을 무너뜨리고 각질, 비듬, 가려움, 심지어 탈모 유발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샴푸를 많이 쓰는 분들, 린스나 트리트먼트를 끈적하게 남기는 분들, 이건 두피에 화학 성분을 바른 채로 하루를 시작하는 셈입니다. 꼭 헹굼 시간은 샴푸 시간의 2에서 3배로 충분히 귀 뒤, 뒷목, 정수리까지 꼼꼼하게 흐르는 물로 마무리해 주세요. 여러분, 머리카락은 절대 하루아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숱이 한순간에 줄어드는 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아챕니다. 아, 정수리가 좀 훤해 보이네. 가르마가 예전보다 더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대개 이미 돌아오지 않는 지점을 넘었을 때입니다. 두피는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히 무너지는 곳입니다. 심장이 아프면 통증이 있고 위장이 나빠지면 소화불량이 오지만 두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모낭이 죽어가도 단 한마디 경고도 없이 그저 조금씩 그리고 꾸준히 가늘어지고 빠질 뿐입니다. 제가 수없이 들었던 후회의 말 기억납니다. 선생님, 10년 전만 알았더라면 그땐 스트레스 탓인 줄만 알았어요. 그때 병원에 올 걸. 지금은 방법이 없대요. 이 말들은 모두 돌이킬 수 없는 순간에야 비로소 나옵니다. 그전에는 아무도 심각성을 모릅니다. 그냥 감았고 그냥 말렸고 그냥 넘겼을 뿐인데 그렇게 수천 번의 그냥이 쌓여 지금의 정수리로 가는 머리카락으로 자존감의 상처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건 단순한 미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 감정, 자존감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머리카락은 자랍니다. 하지만 죽은 모낭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당신의 3개월, 3년, 그리고 30년 후의 외모와 자신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머리카락은 감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겁니다. 그 지키는 첫걸음을 지금 시작하십시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 한 줄기 지금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은 소중한 우리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던 습관이 그 소중한 머리카락을 조용히 조금씩 빼앗아가고 있었다는 것.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처음 알게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알게 되셨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감는 습관 하나, 물을 조금만 더 신중하게 틀고 손끝에 힘 대신 온기를 담는다면 당신의 머리카락은 반드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커피 한 잔을 머리에 양보하세요. 기름 한 방울로 머리카락을 감싸고 두피를 아기 다루듯 부드럽게 어루만지세요. 당신의 모낭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머리카락 그리고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탈모로 고민 중이신가요? 직접 겪고 계신 변화나 궁금한 점, 혹은 오늘 배운 습관 중 가장 고치고 싶은 것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의 댓글을 소중히 읽고 꼭 필요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머리, 건강한 내일.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